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1%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%대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어요.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일단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뭐 차트를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. 그러면서 장대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고요. 그리고 TSMC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의 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제법 좀 많이 올라갔어요. 제법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은 건전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IT 쪽 섹터 같은 경우가 뭐 끝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들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흐름들을 좀 잡아줘야 될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. 애플이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기록하고 있죠. 얼추 박스권 하단 자리대에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 지수에 있어서의 버팀목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 기술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, 거기에다가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TSMC와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TSMC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쪽이죠. 이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받는 즉 매물 소화 구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우선적으로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오늘 같은 경우 위클리 만기일이죠.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, 그리고 환율이에요. 환율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.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려면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.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또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.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6,700억 거의 대부분의 매수를 금융투자 쪽이 좀 했었죠. 근데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. 단기적인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을 좀 여전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외국인 쪽은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동시만기 때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. 큰 매도에 대한 이탈 부분들은 없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박스권이죠. 120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64,000원짜리대죠. 이 61선짜리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지
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된 상황에서 환율까지도 일단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. 우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일단 1320원짜리대를 이탈을 했어요. 1320원짜리대를 깼는데 요 중요한 구간들이 요 1310원짜리대 같아요. 1310원짜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기존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일단 지수에 대한 상단 자리대는 2700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목표치를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.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. 다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시장에 있어서 이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순환이 일단 좀 빨라요. 순환이 빠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이게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종목별로 이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전략을 좀 취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있어서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짧게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참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의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조정을 받고 매물 소화를 좀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대표적인 이런 유형들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뭐 원익 IPS라든가 테스, 그다음에 뭐 유니테스트, 뭐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죠. 오랜 기간 동안 좀 빠졌어요.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요게 일단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전히 이쪽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과 병행을 하되, 이 많이 올라가 있는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정을 받게 되면 요거는 매수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여전히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우선적으로 18일에서 21일 날 엔비디아가 주최를 하죠. GTC 2024 요게 일단 개최가 되고 있어요. 될 겁니다. 18일 날. 그리고 MM 콜론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좀 개최가 되는데 그건 26일 날 좀 개최가 돼요. 아직까지 반도체 쪽의 이슈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올라간 종목 이후에 눌림목을 주게 되면 21선에서 61선 요 구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.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미국 쪽하고 중국 쪽하고의 좀 분쟁 이 부분들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다음 달에 암 학회 일정이 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암 관련주들이라든가 미중 구역 분쟁에 따른 수혜주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. 우선 뭐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저 무거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.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분쟁 이 부분들로 인해서
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어요.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아졌었고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 좀 있죠.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따라다니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고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이중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있죠. 뭐 이중바닥보다는 뭐 다중바닥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나왔고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나는 좀 타이트하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ABL 바이오라든가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뭐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약주들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많아요.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서 음극재, 그 다음에 부품과 장비, 그 다음에 전고체,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죠.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그러면서 부품 쪽과 장비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러면서 뭐 보게 되면 뭐 PNT라든가 그리고 필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. 결국 지난주에 2차 전지 쪽에 이슈가 있었죠. 그러면서 전고체 쪽과 원통형 뭐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평매수라는 것보다 뭐 눌림목을 좀 활용한 그런 모습,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. 오케이, 좋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반도체와 바이오, 그리고 2차 전지. 이렇게 좀 세 부류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 이외에 좀 다른 한 축으로 좀 보게 되면 밸류업이죠. 밸류업은 저는 사실 크게 막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금융 쪽이라든가 뭐 이게 증권, 은행, 보험 뭐 이런 쪽이겠죠.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금융 쪽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지주사라든가 유틸리티 이쪽에서는 그래도 선택을 해보면 괜찮진 않을까. 근데 이거는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은 뭐 각자 알아서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쪽을 좀 보게 되면 자동차 그리고 방산, 전력이에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입니다. 자동차 쪽을 밸류업 쪽으로 좀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아를 보게 되면 기아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의 토대로 되고 있는 건 PBV죠.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기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과 방산 전력은 성장,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올라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방산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조정 시에는 전력 쪽도 일단 순환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전력 기기 쪽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죠. 근데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런 기업들도 한번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테마성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테마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로봇 그다음에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 컨택을 좀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더 보게 된다라면 원자재 저는 원자재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과 로봇 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로봇 쪽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삼성 관련해서 뭐 신수종 사업으로 뭐 로봇 쪽 키우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요거 쪽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응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좀 해보세요. 일단 과거에는 한 번에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걸 두 번이나 좀 세 번에 걸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들은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눌림목을 공략해주는 그런 전략일 것 같아요. 일예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요번 주에 엔비디아 영향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거는 분할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때문에 그 점을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, 즉 조정을 활용한 전략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.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율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. 그리고 시장의 변동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 밀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. 다시 올라가고 2700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보던 종목군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으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급적이면 열심히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누르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? 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